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내 장사의 모험이라는 전래 동화예요. 네, 이거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시작합니다. 내 장사의 모험. 기가 막히게 신통방통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때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허허허 호호호 늘 사이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평화롭게 살았지만 딱 한 가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랬죠.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런 바람을 하늘이 들었던 걸까요? 어느 날 할머니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이 차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네. 그런데 기쁨도 잠깐. 이 아이가 글쎄 두 돌이 지나도록 엉금엉금 기기만 하더니 3살이 되어서야 겨우 어기적어기적 걷더래요. 4돌이 되어서는 아바바바 옹알이만 하더니 5살이 되어서야 겨우 아빠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6살이 되어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7살이 되어도 글 한자를 못 읽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아야, 하늘로 솟았누, 땅으로 꺼졌누. 온 집안을 뒤지고 온 동네를 다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숨을 푹, 할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숨을 푹. 바로 그때 뒷산에서 시커먼 것이 움찔움찔 하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 아이가 산더미만한 바위를 들고 내려오더래요. 아이, 여보, 우리 아이가 천하장사인가 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때부터 아이를 바위손이라고 불렀죠. 장사 났네, 장사 났어. 우리 집안에 천하장사가 났네, 그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내 대장부가 가만히 앉아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바위손이는 부모님께 넙죽절을 하고 길을 떠났어요. 할아버지는 늠름한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울고, 할머니는 아들이 혹시 다치면 어쩌나 걱정스러워 눈물을 흘렸죠. 성큼성큼 얼마나 걸었을까? 바위손이는 이상한 나무를 보고 우뚝 멈춰섰어요.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바위손이는 한달음에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알고 보니 웬 사내가 코를 골며 자는데 코를 푹 골면 나무가 벌러덩 눕고, 코를 드르렁 골면 나무가 벌떡 일어나네요. 바위손이는 사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넌 누구냐?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둘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가는데 눈앞에서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솟았다, 사라졌다 솟았다 하는 거예요. 둘은 산을 향해 달려갔죠. 알고 보니 웬 사내가 고무래질을 치고 있는데 쭉 밀면 높은 산이 스르르 사라지고 쓱 당기면 높은 산이 우뚝 솟네요. 바위손이가 산의 등을 툭 쳤어요.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넌 누구냐? 난 고무래질을 잘해서 고무래손이다. 그리하여 셋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죠. 새 장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발밑으로 콸콸콸 콸콸콸 물이 쏟아지지 뭐예요?
셋은 얼른 물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어요. 알고 보니 한 사내가 오줌을 누고 있네요. 우리는 바위손이, 콧바람손이, 고물의 손이다. 넌 누구냐? 난 엄청난 오줌을 눈다 해서 오줌손이다. 그리하여 친구가 된 4명의 장사는 싸움터에 나서게 되었어요. 싸움터에는 외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슬슬 시작해 볼까? 제일 먼저 바위손이가 나섰어요. 바위손이는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며 바위란 바위는 죄다 들고 왔어요. 그러고는 산과 산 사이에 바위를 척척척 쌓아 올렸죠. 결국 골짜기란 골짜기는 모두 막아버린 거예요. 다음은 오줌손이 차례. 오줌손이는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바지를 쓱 내렸어요. 그러고는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죠. 순식간에 쏟아지는 오줌에 외적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인가? 콧바람손이가 코를 한번 핑 풀더니 신나게 콧바람을 불어 제쳤어요. 콧바람에 오줌물이 꽝꽝 얼고 외적들은 꽁꽁 얼어붙은 채 눈만 끔뻑거렸죠. 이번에는 고무래 손이가 고무래를 쿵쿵 치며 나왔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고무래 손이는 얼음판 위로 고무래를 쭉 밀고 쓱 당기고 쭉 밀고 쓱 당겼어요. 결국 외적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항복! 항복!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순식간에 외적을 모두 물리쳤어요. 그 뒤로도 내 장사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더군요. 정말 신통방통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네. 네, 옛날에 이렇게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기록을 봐도 우리나라는 이제 북방계부터 남방계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체구의 사람들이 있었다죠. 북방계 이제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오늘날 사람들만큼 혹은 그 이상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작았던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지금 성인 남자 키 평균이 185 정도 된다고 하는 네덜란드에 가면 깜짝 놀란대요. 정말 너무 커가지고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허리띠가 보인다고 그 정도로 크고, 네,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힘은 또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장사를 하면, 네, 오늘날 우리가 마블 영화의 히어로들을 보듯 그런 기분을, 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직접 보지 못한 전해들은 사람들은 또 그게 또 더 신화처럼 들리고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런 상상이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6번째 동화, 전래동화 내 장사의 모험이었습니다.